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기계책들, 그리고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잠 줄여가며 쏟아부은 그 시간들, 오늘부로 국토교통부가 그 가치를 아주 화끈하게 1년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커뮤니티 단톡방 카페 아주 난리가 났죠? 이럴 거면 공부 왜 했냐, 버틴 놈이 승자다라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국토부에서 기계설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임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선임 기간 1년 더 연장해주겠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4월 17일이었죠? 자격증 없는 분들은 선임해서 내려와야 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격증을 미리 딴 여러분 같은 분들을 향한 채용 폭발이 일어났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아니 1년 더 유예해줄게 라며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우리 뒤통수를 쳤다며 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 1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 숨겨진 진짜 독소 조항과 시장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초급 인정 범위 보셨나요? 이제 기능사 따고 실무 6년만 있으면 초급 선임을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밤새며 기사, 산업기사 따려고 코피 흘렸던 그 희소성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겁니다. 문턱이 낮아진다는 건 여러분이 기대했던 귀한 대접이 점점 사라질 거라는 뜻이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이 바뀌니까 일자리가 쏟아지겠지? 라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1년 연장? 이건 우리에게 준 휴가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 탈출하라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자격증 하나만 믿고 계약직 선임 자리 전전하다가 1년 뒤, 2년 뒤에 공급 과잉으로 시장이 박터지면 그때는 어떡하실 건가요? 그때 가서 법이 또 연장될 거야 라며 희망 고문이나 당하고 계실 건가요? 오늘 시설워크가 이 혼란스러운 판국에 여러분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법령 한 줄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불안한 선임자 말고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탄탄한 정규직, 그리고 시험 공부 없이도 내 경력 하나로 당당하게 합격하는 공무원의 길. 남들이 시간 벌었다며 소주잔 기울일 때 우리는 1년 뒤를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토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 그 텍스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제가 현장 전문가의 시선으로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이거 제대로 안 들으면 1년 뒤에 남들 다 좋은 자리 차지할 때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첫 번째, 임시 선임 1년 연장. 원래대로라면 올해 4월 17일 대한민국 전역의 아파트와 빌딩들은 난리가 났어야 합니다. 자격증 없는 임시 선임자들을 다 내보내고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진짜 유지 관리자를 모셔가려고 혈안이 됐어야 하죠. 그게 우리가 작년에 코피 터지게 공부했던 이유 아닙니까? 법이 바뀌면 내 몸값이 뛴다, 이 믿음 하나로 버텼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정부가 이걸 2027년 4월까지로 딱 1년 더 미뤘어요. 국토부 관계자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아파트 관리 주체들이 사람 못 구하겠다, 관리비 폭등한다고 아우성치니까 일단 불을 끄고 본 거죠. 하지만 우리 시설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기업들에게 야 1년 더 싼 인건비로 버텨도 되라고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폭발할 줄 알았죠?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차피 연장됐는데 지금 있는 사람 그냥 쓰지 뭐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격증 갓 취득한 신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시장의 배신입니다. 두 번째, 자격증의 희소성, 그 철옹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실무 경력이 6년 이상이면 초급 유지 관리자로 인정해주겠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우리 기사, 산업기사 따려고 공학계산기 두드리고 유체역학, 연력학이랑 씨름할 때 그 고통. 왜 참았나요? 남들이 못하는 자격증을 가져야 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기능사 따고 현장에서 시간만 채우면 초급 타이틀을 준답니다. 문턱이 낮아진다는 건 시장에 공급자가 넘쳐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즉 우리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기사 자격증 있으니까 대접해줘라는 말 1년 뒤면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의 자격증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법이 바뀌면 세상이 변하겠지라고 낙관하고 계실 건가요? 세 번째, 수급 안정화라는 이름의 희망 고문. 정부는 말합니다.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시선이고 우리 같은 을의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1년 연장되면 2027년엔 진짜 일자리가 쏟아질까요? 그때 가서 또 아직 사람이 부족하네? 하면서 또 연장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법령 한 줄에 내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이런 불안한 구조, 여러분은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각성해야 합니다. 법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정부한테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는 법령의 파도에 휩쓸리는 선임자가 아니라 어떤 풍랑이 불어도 내 자리를 지켜주는 진짜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판국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답은 명확합니다. 선임 기준 하나에 목숨 거는 계약직 한시적 일자리에서 벗어나 탄탄한 정규직과 시설직 공무원의 길로 갈아타야 합니다. 시설워크님, 지금 취업 문이 좁아졌다면서요? 그게 말처럼 쉽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요동칠 때일수록, 남들이 불안해할 때일수록 진짜 실력자들은 이미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서 꿀자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정규직 이직의 치트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격증만 있으면 정규직 되겠지?
아닙니다. 회사가 여러분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는 선임 가능 여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건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인지를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법이 유예된 시기에는 기업들이 더 깐깐해집니다. 어차피 급하게 뽑을 필요 없으니 진짜 제대로 된 놈 하나만 골라보자는 신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이직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력서 한 줄, 면접 답변 하나에도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시설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거 국어, 영어, 국사 공부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죠? 시설직 중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경력과 자격증만으로, 시험 없이 면접과 서류만으로 뽑는 채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기계설 비법이 강화되면서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전문 인력이 절실해졌거든요. 법은 유예됐을지언정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미 기준에 맞는 인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남들이 공부하기 싫어라며 포기할 때 여러분은 그 틈새를 공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국토부는 1년을 미뤘고 시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1년이 인생 역전의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1년 뒤에 그때 정규직 알아볼 걸, 그때 공무원 준비할 거라고 후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수백 번 깨지고 부딪히며 얻은 그 노하우를 싹 다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따세요 같은 뻔한 소리 안 합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 정규직 이직 바이블. 법령이 어떻게 바뀌든 기업이 먼저 모셔가려고 안달 나는 이직의 모든 기술을 담았습니다. 공고 분석부터 면접 치트키까지 제가 직접 겪은 정규직 성공 로드맵입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 시험 없이 공무원 되는 법. 펜대 굴리는 공부 말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합격, 통지서로 바꾸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공고를 찾는지, 어떻게 경력을 기술해야 합격 확률이 99%가 되는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가 이 전자책들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시설인들이 더 이상 국가 정책 한 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 대우받으며 일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1년을 아니 10년을 앞당겨줄 지름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남들이 시간 벌었다고 안주할 때 여러분은 이 혼란의 파도를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토부의 입법 예고 소식 참 씁쓸하죠? 법이 1년 연장됐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안도의 한숨일지 모르지만 미래를 준비하며 자격증을 따고 이직을 꿈꿨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분명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법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내린 결단은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기다리는 자는 도태되고 움직이는 자는 선정합니다. 우리가 왜 시설 관리를 선택했나요? 정년 걱정 없이 기술 하나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법령 한 줄에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자격증 가치가 요동칩니다. 1년 뒤에 기계설비법 유예가 끝난다고요? 그때 가면 진짜 일자리가 쏟아질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1년 뒤엔 지금보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능사 경력자들까지 초급 시장에 대거 진입하게 됐잖아요. 공급은 넘쳐나고 기업들은 더 깐깐해질 겁니다. 즉 지금 안주하는 사람은 1년 뒤에 지금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1년을 대기 시간이 아니라 준비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아직 시간 많네라며 술잔 기울이고 있을 때 여러분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도 대접받는 진짜 정규직, 그리고 어떤 불황에도 끄떡없는 시설직 공무원의 자리를 선점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름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 시작해서 전기기사, 소방기사 따고 현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굴렀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몸의 고됨이 아니라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 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공고를 뒤졌고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뺏는 이력서를 연구했으며 시험 없이도 내 경력을 인정받아 공무원이 되는 루트를 찾아냈습니다. 그 모든 피와 땀의 결과물을 제가 단 2권의 전자책에 담았습니다. 시설관리 정규직 이직 바이블. 이 책은 단순한 이직 가이드가 아닙니다. 법령 변화와 상관없이 기업이 제발 우리 회사로 와달라고 사정하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브랜딩 전략입니다. 시설관리 비시험 공무원 가이드. 공무원 꿈만 꾸지 마세요. 1년 동안 국어, 영어 붙잡고 있을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실무 경력을 어떻게 서류에 녹여내야 면접관의 눈에 띌 수 있는지, 시험 없이 공무원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 비밀 통로를 제가 안내해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여러분, 이 전자책 가격, 술 한 번 안 마시면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정보는 여러분의 1년, 아니 평생의 연봉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금 당장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남들보다 딱 한 발자국만 먼저 움직이세요. 1년 뒤 2027년 4월에 그때 시설워크 영상 보고 미리 준비하길 잘했다라고 웃으며 퇴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변해도 여러분의 노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안정적인 곳에서 일할 자격 말이죠. 그 길에 저 시설워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시설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톡하고 더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